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제가 어지간하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별로 이렇게 잘 다루지를 않아요.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보고 있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하나 괜찮은 놈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어마어마하고 실적도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실적을 띄고 있는 놈들도 있지만 실적을 띄고 있지 않는 놈들이 사실 대부분 더 많아요. 임상실험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무형 자산으로 잡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무형 자산을 보면서 그 임상실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엔 또 어렵죠. 왜냐면 임상을 성공을 최종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FDA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그 뒤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가격도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로 매출과 이익을 환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임상 단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임상, 그리고 1상, 2상, 3상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FDA라든지 뭐 식약처 승인 받고, 그리고 이제 판매 허가 받아가지고 판매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전임상은 동물에다가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성분이 효과가 있냐 없냐, 성분 효과에 대한 것만 동물에다가 임상을 하는 거, 요게 전임상인 거고, 임상 1상, 2상, 3상은 각각의 또 단계별로 있어요. 1상에서는 투여량을 정하고요. 2상에서는 실제 인간에게 적용을 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임상 3상에서는 최종적인 데이터를 한 번 더 다 통계적으로 최종 약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뭐 그 안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임상 2상도 뭐 2-A, 2-B, C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3상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양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임상 1상 성공, 이제 2상 간다, 뭐 이런 내용만 나오면 진짜 2연상 가고 막 그랬어요. 상한가가 2번, 3번, 4번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가 뭐 어마어마한 성장주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도 간암신약이잖아요. 근데 유방암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럼 이거를 한 2016년, 17년도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간암 환자가 전체 글로벌 몇 명이냐, 그 중에서 이 약을 투여받아야 되는 환자가 몇 명이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약 얼마, 이렇게 미국에선 얼마에 팔고 한국에선 얼마에 팔고, 그럼 매출 얼마, 마진율 얼마, 얘네 밸류에이션 얼마, 이렇게 계산해요. 물론 맞지, 되면.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간암 신약인데 유방암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간암 플러스 유방암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밸류를 먹여요. 물론 되면 너무나 좋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HLB는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리보세라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 뭐 그 중에 어쨌든 가장 좋은 파이프라인은 리보세라닙인데, 이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성공할 날만 기다리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다 겪고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껑충 뛰었는데, 아직도 아마 매도 안 하고 이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워낙에 이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논문이나 뭐 IR 담당자랑 통화까지 하면서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성공하려면 중간중간에 발표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임상 3상도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니고, 그 뒤에 이제 FDA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은데, 이게 진행은 계속 되고 있지만 뭐가 부족해서 좀 보충해와라, 보완해와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 이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빠져요. 완벽하게 성공했다, 좋았어, 오케이 잘했어 해서 승승장구해야 주가도 승승장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해서 보완해와,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막 우르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이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솔직히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주식 전문가고,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 얘네들의 특성상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밑바닥부터 이 HLB의 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 그냥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서 나름 눌림목이 잘 잡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임상 데이터가 그래도 좀 좋대, 뭔가 될 것 같대, 요런 기대감으로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설명 한번 드릴 건데,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코드 채널이 빠르게 지금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제가 조금 땡겨서 하고 있잖아요, 미리.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눌러주실 거니까. 그쵸? 지금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종목 제가 설명 다 드렸죠? 24년에서 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몇 프로? 131%입니다. 131%.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금리 인하 조만간 하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전 세계 2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1위 기업은 미국에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이 미국의 1위가 됩니다. 전극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 배터리는 전극 공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극 공정이 어떤 배터리로 만들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까다롭고, 자, 그래서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비중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것들도 많으실 수 있고 좀 골칫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골칫거리들 조금씩만 매도를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전체 투자금의 15에서 20% 정도의 비중만 가지고 이 종목 매수하시면요, 제가 적정 주가를 구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350% 정도의 상승은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다 드실 필요 없고 30%씩만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서 엎어 나가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럼 1억 중에 20%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가지고서 30%씩만, 여러분들 솔직히 30% 수익은 좀 그래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350%까지가 업사이드가 열려 있어요. 근데 30%씩만 수익을 챙겨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매매하면 5,700, 8번 매매하면 1억 6천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지금 이 기준을 3개월씩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미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요. 수급도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바로 주말이 지나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월까지 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요번 종목 한번 매매하시고 그 다음 거 연타로 또 할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서 진짜 솔직히 골 아프다, 특히 카카오 같은 종목들 그런 거 들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고 이 종목을 준비한 거고요. 이거 서로 윈윈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익 내시고요, 저는 채널을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큰 거예요. 절대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투자하셔도 되는 거고, 아시겠죠? 종목 이름이랑 매매 전략을 발송해 드릴 건데 주가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전략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대놓고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3일 뒤에 보실 수도 있고 5일 뒤에 보실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대응 전략이 다 달라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010-6644-3303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요거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왜? 지금 주말이니까 지금 빨리 보고서 준비해놨다가 이제 월화부터 본격 매매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 이모티콘 하나도 좋으니까 어떤 글이라도 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만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에 대한 결과값, 데이터,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지금 당장 실적이 없는데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들은 이 임상에 대한 실체가 있느냐, 이걸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단독 임상을 진행한다는 거는 얘네들의 그 성분만 가지고 그 특정 질병이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투입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HLB의 그 성분과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다른 성분을 섞어서 병용 임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성과가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HLB는 지금 로열티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건 임상에 대한 결과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발표한대, 아니면 FDA 신청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한 번에 다 순리적으로 착착착착 오케이 통과 이게 아닌 이상 주가는 쭉쭉 뻗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야, 니네 이거 데이터 좀 더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청을 받는다면은 괜히 그거 가지고 주가는 떨어져요. 왜? 주가는 중립이라는 게 없고 시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좋냐 안 좋냐, 했냐 못했냐, 이것만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고, 여러분들 뭐 진짜 망한 주식 중에 하나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주식 여기 보시면 어때요? 주가 어마어마한 급락 나왔죠. 주봉 기준으로 마이너스 63%입니다. 이 주식이요, 이때 당시 이렇게 좀 주가가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엔젠시스라는 임상이 있는데 이 엔젠시스 임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심지어 임상 3상이야.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발표하고 데이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못 미쳤다 이러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작살났죠, 주가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임상 실패했어요. 자, 보시면 헬릭스미스 엔젠시스 DPN 3상 주평가 지표 달성 실패, 계속 진행 여부 판단 유보, 뭐 이러면서 자꾸 걱정되는 내용만 나오다가 결국에 보시면 작년에 헬릭스미스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 미국 임상 3상 실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형자산 손상차손에 반영을 한다. 임상실험은 유형자산이 아니잖아요.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을 어쨌든 손실 처리를 하면서 장부에서 이제 부채로 넘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최악이다라는 거예요. 임상 3상 이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 발표할 거야 라고서 시장에서 어그로를 끌었다가 결국에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어떻게 돼? 작살나요. 근데 여러분들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임상 발표라는 거는 물론 발표는 회사 입장에서 하겠지만 임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요 회사에서도 알지 못해요. 임상 실험은요 제3자가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상을 외부 업체가 와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외부에 임상에 대한 결과를 추출해주는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걸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주가가 작살난 종목이고, 그리고 또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인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보시면 2017년 18년도에 주가가 10,000원에서 23만원까지 갔어요. 얘가 시가총액 4위까지인가 아마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당시에 코스닥 시총 4위까지 갔던 종목인데 23만 8천원짜리가 지금 얼마 와 있습니까? 14,000원 와 있습니다. 그냥 끝난 거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93%짜리 종목인데 이 종목 여기서 임상 2상에서 이제 3상 넘어간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회사 대표가 직접 그랬어요. 왜 이렇게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본인이 입을 열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도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했는데 최종적으로 또 실패. 그러면서 작살났어요. 근데 이 종목은 진짜 배신감이 큰 게, 물론 저도 한때 공부를 하면서 조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왜 저도 혹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냐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당뇨병은 굉장히 많은 병을 낳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가 발이나 피부 이런 데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그걸로 이제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 구멍이 뚫려요. 근데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발이 썩어갑니다. 그러면은 발목을 자르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당뇨병성 족부궤양인데,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와그너 그레이드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이제 발의 상태를 보고서 1에서 5등급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4등급, 5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4에서 5는 그냥 거의 없어요. 사망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등급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잠깐 상처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정도. 근데 이제 2등급은 중기와 말기가 있는데 중기는 구멍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구멍이 점점 커져가는데 말기 같은 경우에는 신경도 죽고 구멍도 크고 뼈도 갉아먹힐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와그너 그레이드 3등급까지 들어가면은 발을 잘라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다. 근데 와그너 그레이드 1등급 수준에서는 사실 태고사이언스에 화상치료제가 있거든요. 그 화상치료제 패드만 붙여도 회복이 된다라고 해요. 심지어 보험까지 돼요. 근데 요 2등급에서는 전 세계에 치료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임상 3상을 해외에서 한 3개 국가에서도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기간이 되게 짧아요. 다른 것들은 임상 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데 얘는 약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3개월, 4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 길어야 6개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임상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야. 되게 메리트 있죠. 근데 임상 3상이야 심지어. 근데 그 3상은 임상 2상에서 그냥 임상 환자만 늘려서 하는 거예요.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이 97%였어요. 완치율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임상 2상에서 한 500명 했다? 그럼 3상에서는 한 1000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결국엔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수포성 표피박리증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일본에서 그래도 좀 희귀약품으로 등록을 했다라 그래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 혹하잖아요. 저는 심지어 이거 논문까지 번역기 돌려가지고 다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 아니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임상이었단 말이야. 인원수만 늘리는 거니까. 근데 실패했을 당시에 저도 열받아서 그냥 주식 내버려 던지고 이 종목 손절했는데 손실 꽤 컸어요. 이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 수많은 기업들이 전임상부터 1상, 2상, 3상까지 다 마치고 FDA 거쳐서 식약처 승인까지 거쳐가지고 자체 생산까지 해서 CGMP라고 하죠. 자체 생산까지 해가지고 판매까지 다 하고 해외 유통망까지 다 뚫는 이 모든 과정을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해낸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런 약품이 5개도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확률이고 높은 확률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닙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나 제약바이오 투자가 진짜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이해는 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꿈을 먹고 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가 좋은 거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도 지금 다시 좀 봐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가 퍼포먼스는 좀 크지 않죠. 그리고 OEM, ODM 기업들도 너무 좋잖아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에다가 또 증설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 종목은 사실 등락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미는 없어요. 벌써 뭐 시가총액이 56조인데 여기서 100%도 못 먹을 텐데 뭐.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재미가 좀 없고, HLB 같은 종목들 뭐 투자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임상에 대한 막연하게 큰 꿈과 기대는 갖지 않는 게 좋다. 진짜 제대로 이거 다 파고 들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임상 발표 앞두고서 상승 이러면은 임상 발표래. 발표라는 거는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보류입니다라고 발표를 할 거라는 거지 성공 발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임상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보류인지는 모르잖아. 아직 까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임상 발표, 그리고 벌써 3상이고 성공적이었다. 그냥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부분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HLB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최근에 들어가셨다, 그건 단타치고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오래전부터 HLB를 나는 너무 잘 알아, 그런 분들은 뭐 제가 할 말 없어요.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서 지금 나 물 타려고 해,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닥권이라면 모를까, 주가도 일단 단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자제하시고,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홀딩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수익 챙기기에 편한 종목이지, 우리가 좀 겉핥기식으로 제약바이오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재료다 해서 그렇게 매매하기에는 진짜 난이도가 높다. 아시겠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내기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저희 머니코드가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지금 이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실리콘2랑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은 630% 수익을 넘었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실적에 대한 성장 증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80억 벌던 놈이 400억, 1300억, 3000억까지 보고 있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97억 벌던 놈이 1300억, 3000억, 5000억, 6000억, 8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런 종목을 좋아해요. 왜? 되게 쉬워요. 주식의 기본적인 가치는 실적이고, 실적이 이럴 것이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해 주는데 이걸 안 사면 이상한 거지.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냈는데 지금 딱 그런 루트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다른 욕심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으로만 보답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구독 누르시고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숫자 1000, 딱 요 1000만 발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종목 이름이랑 매매 전략 발송해 드릴게요. 근데 매매 전략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가가 움직이면 거기에 맞게끔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남들은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20% 올라서 12,000원이야. 그 자리에서는 전략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종목이지만 남들과 내가 수익과 성과가 다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김 대표 믿고 여러분들 연락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 남겨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게 됐네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